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할 이준혁 강사입니다. 시간 또 비전에 대해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과연 어떤 삶이 가치가 있는 삶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뭐 돈을 많이 번다던가 아니면은 좋은 가정을 이룬다던가 그런 삶이 가치 있는 좀 좋은 삶 아니냐, 가치 있는 삶 아니냐, 나의 비전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과연 가치 있는 삶일까요? 한 통계에 의하면 요즘 청소년들의 장래희망을 좀 조사를 해보면은 그 장래희망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부모님이 그 장래희망에 영향을 주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부모님들의 관심이 이제 자녀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도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강남을 보면은 밤에 꺼지지 않는 학원가의 빛을 좀 자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것이 학생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한 학생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는데, 강남의 한 초등학생인데요. 어린이 기자단이라고 합니다. 동급생 110명을 조사해본 결과 110명 중에 여가 시간이 있는 학생들이 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100명 정도는 여가 시간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잠은 언제 자냐라고 물어봤는데, 대략 1시 전후로 해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또 한 통계에 의하면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 중에 부모님이랑 하루에 얼마나 대화를 하느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30분 미만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은 자신의 확고한 비전보다는 세상에서 팽배하게 팽배하게 말하고 있는 사고방식이 사람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 학생들의 꿈을 물어보면은 대부분 공무원이라 임대업자 등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들을 많이 써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학생들의 장래희망이 아니라 부모님의 희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또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성장 배경이나 부모님의 직업, 가정 환경에 따라서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는 나이는 아마 초등학생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과연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고, 그리고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제가 지금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 비전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것들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강의는 여러분들과 비전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법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입학을 07년도에 했고 졸업은 12년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미디어 랩에서 강의를 하는데,
QLT 3개 해외 연수팀에서 연수를 받고 그것이 2년이 돼서 또 이 자리에서 또 강의를 하게 됐고 또 2012년에 졸업을 하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청년 인턴을 하고 나서 2013년도에 경기도시공사 사원으로 입사를 했다가 현재는 대리입니다. 지금 대리이고 또한 제 모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모토는 여기 한자가 있는데 우공이산이라는 건데 우공이산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것에 집중을 해서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을 꼭 또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모토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고진감래라는 것인데요. 그 쓴 거 뒤에는 단 것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것이 제 모토입니다. 그리고 여기 리차드 닉슨이라는 미국 전 대통령인데요.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인간은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전이라는 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비전이라는 게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비전을 다시 생각했을 때 내 안에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도 저도 많은 비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 케이스를 몇 개 볼 텐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요즘 미디어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초등학생들, 요즘 학생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이 기사 여러분들 많이 봤을 이 뉴스를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등학생들이 의대 준비를 한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저희 때는 거의 그냥 장래희망을 쓰라고 하면 그냥 의사다 해가지고 난 의사 될 거야 아니면 나는 외교관 될 거야 뭐 이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준비를 초등학교 때부터 한다니까 굉장히 좀 놀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한 초등학생이 한 강남에 초등학생 한 명이 일과를 한번 나타내는 게 있는데 이걸 보니까 이 학생은 정말 자기의 삶이 없구나라는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가 끝나면은 학원에 가요. 갔다가 학원 하나 끝나면 또 학원을 가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오면은 10시부터 또 새벽 2시 반까지 숙제를 하고 또 다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잔 다음에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예습을 합니다. 이게 초등학생의 과연 바람직한 삶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요즘에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 무엇일까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학업 스트레스입니다. 과연 왜 우리가 학업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느끼겠지만 요즘 학생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청소년들의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 또 학업이 또 많은 부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좀 물론 청소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스트레스를 좀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평일에 여가 시간이 2시간 미만인 학생을 딱 보면은 고등학생 거의 2시간 미만이에요. 한 80%가 또 하루 2시간 미만으로 여가 시간을 갖고 있다. 초등학생도 지금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 또 스트레스의 이유를 딱 보면은
학업 문제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딱 보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있는데, 여기가 뭐 고시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현실입니다. 자, 이 기사, 이것도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이라고 합니다. 초등학생이라고 하는데 성적을 비관해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갑니까? 초등학생이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을 한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초등학생들이 성적을 비관해서도 자살을 하는구나. 좀 뭔가 놀랬는데 그것을 좀 뭔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왜 학생들이 자살을 하는가? 그리고 왜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현 상황이 학생들의 현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패러다임이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패러다임이 무엇인가? 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략 세 개가 있는데요. 그것은 보면은 다 알겠지만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 지상주의, 그리고 또 무한 경쟁, 이 세 가지의 패러다임 때문에 또 초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또 피터지게 또 경쟁하고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면은 돈이면 뭐든지 다른다,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부모 세대부터 시작이 돼서 자녀 세대까지 대물림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게 많이 전이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외모 요즘에 보면은 다 느끼겠지만 좀 뭔가 외모가 한 상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시대다라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한 경쟁. 여러분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요즘 뭐 성적 때문에 또한 뭐 어떤 것이든 경쟁을 하는데요. 이 경쟁이 여러분들 고등학교가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좋은 대학 간다 하더라도 그 경쟁이라는 게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회사에 가서도 경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또 경쟁이 계속 된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패러다임이 이 세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저도 장애학생으로 살아왔지만 어떤 이 학생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되게 돌아보게 됐는데, 먼저는 목표 부재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전을 이뤄가는데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목표가 요즘 부재하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얼마 전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는 뭐 초등학교 교사도 있었고 중학교 교사도 있었고, 그런데 학생들이 요즘 어떠냐,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것 같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대부분 뭐 목표가 있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자신감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저도 나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정보도 부족하고 또한 두려움이 많고, 특히나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족 안에서 과보호되는 경향이 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비단 장애 학생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또 일반 학생들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되겠죠. 과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의 여러분들의 비전을 찾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